일단 망고보드에 일단 제가 일단 들어왔고요. 일단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이미지 공간이 되겠고요. 그 여기는 이 이미지 공간 자체가 레고 박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고를 어떻게 하면 이제 요소를 가지고 구축을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SNS나 저희 페이스북에 올릴 것들은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일단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로 추가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추가해 놓은 게 요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이즈를 봤을 때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이 800x800 정사각형 형태를 많이 쓰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A4 사이즈, A4 사이즈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핏을 하면 알아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는 기능이고요. 지금은 제가 A4 사이즈로 가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도자료 같은 게 이렇게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서 최근에 나왔던 그 보도자료인데요. 그 차관님이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연대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그런 거고, 거기에 나온 사진은 요런 사진이, 보도자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사진하고 요 사진이 이제 보도자료 사진인데요. 보통 SNS에서는 이 사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진의 제목과 그 관련된 맥락이 다 나와야지 한번 보고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기본적인 메시지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와 사진을 가지고 실제로 그 SNS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 이미지를 일단 가져오는 게 필요할 텐데요. 저 이미지를 일단 가져오려면 일단 이 사진을 일단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일단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오면 이렇게 긁어 와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올려도 되는데, 그냥 일단 긁어 오면 사이즈를 이렇게 또 키워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맞게끔 이렇게 키워주시면 이 빈 공간이 남거든요. 빈 공간이 남으면 이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제 이때 할 부분들이 이제 블록을 쌓아주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이 도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도형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꿔주면 됩니다. 메꿔주고요. 이 색깔과 튀지 않습니까? 색깔이 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색깔을 여기에 좀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이 색깔을 일단 이 부분에 레터박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이 차관님이 실제로 어떤 그 행사를 했는지 사람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게끔 이 헤드라인 제목을 달아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일단 제목 텍스트를 일단 넣어주는 기능으로 이렇게 일단 배치를 시켜놓고요. 또 보도자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제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태호 차관님이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언제 일시와 시간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한번 다 긁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C를 누르고요. 구글에서, 크롬에서 일단 작용하거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붙여주면 요걸 그대로 이제 이렇게 붙어지고요. 이 글자가 좀 크기 때문에 글자를 좀 줄여주면, 32 정도로 줄여주면 한 줄에 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한 줄에 들어오고요. 이거 자체로도 이제 글자가 이쁘긴 한데, 제가 좀 좋아하는 어떤 폰트를 가고 싶다고 하면, 이런 폰트를 고르면 됩니다. 폰트를 고르면 되는데, 평상시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폰트나 아니면 이거는 좀 쓸만하다라고 하는 폰트들은 이렇게 배달의 민족 도현, 이런 폰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하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명조체, 고딕계열은 이런 계열, 명조 계열은 이런 거나 을지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즐겨 찾는 폰트로 하면, 그리고 또 많이 쓰는 폰트가 옴니고딕을 참 많이 씁니다. 옴니고딕 굉장히 좋은 폰트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옴니고딕 40이나 옴니고딕 30 정도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배달의 민족으로 했는데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클릭을 한 어떤 폰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즐겨찾기를 해놨기 때문에 즐겨찾기 한 것들을 잡아보면 제가 즐겨찾기 한 것들이 다 지금 계속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폰트는 배달의 민족 옴니고딕 50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자간을 좀 줄이면 좀 세련돼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간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헤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여기 보면 요 서브 헤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요것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제목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부제목을 여기 위치시켜주고요. 다시 또 이 부분을 긁어서 컨트롤 C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폰트를 아까는 30이었으니까 이건 조금 더 작게 21 정도로 줄여주면
이렇게 놓여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24 정도로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태호 차관님이 나오시고, 차관님이 세계시민교육통화 현대희망 전달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달되면서 언제 어떻게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실사의 이미지와 요 글자에 관련된 이 좀 간극이 이 컨트라스트가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또 이제 조금 더 죽여주기 위해서 뭐 도형을 하나 가져오고요. 이 도형을 이제 색깔을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이 나오는데 이걸 전체를 이제 그 컨트라스트를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한 30 정도로 하시면 전반적으로 이런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거고요. 아니면 요 박스의 그 색상을 이 스포이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스포이트 기능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미지에 있는 색깔 중에서 원하는 색깔을 찍어주면 그 색깔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태호 차관님 옷 색깔에 맞춰가지고 요 박스를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 박스 부분이 이태호 차관님 옷 색상과 연속성상이 이렇게 바뀌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상이 짙어지기, 글자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글자가 안 보이는 건 집어서 글자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제 트랜스페런스를 줄이기 위해서 테두리를 윤곽선 없는데 이제 됐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전반적으로 그 컨트라스트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글자가 잘 보이는 걸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로고 같은 걸 한번 넣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로고 위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다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시켜가지고요. 위치를 이제 시켰는데 이게 색깔이 튀지 않습니까? 색깔이 튀기 때문에 이 색깔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색깔도 스포이트를 눌러가지고요. 여기 밑에 있는 색깔로 찍어버리면 이렇게 깜쪽같이 안에 밑에 있는 이미지가 아예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외교부 로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고가 없기 때문에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요. 이 로고를 캡처할 수 있는 이 캡처를 가지고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탕화면에 다운을 받았고요. 이제 이 바탕화면에 다운을 받으면 이 로고는 이렇게 이제 흰색 테두리가 있는 이런 이미지가 될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이제 앉혀보면, 여기다 앉혀보면 이 테두리가 계속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쁘지가 않죠. 이렇게 올리면 예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이제 테두리를 없앤 이미지로 올릴 거냐, 깨끗하게. 그럴 때 이제 쓰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remove bg라는 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일단 접속을 하시면 이 사이트는 요런 이미지, 이런 사이트인데요. 일단 이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올리면 자동으로 배경을 일단 제거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렇게 오토매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면 이게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가 이제 다운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불러오면 일단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이렇게 실제로 남은 이미지만 남아있는 이런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거하면 되고요. 이건 없애버리면 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올리거나, 이거를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리거나, 이것도 만약에 이제 색상이 좀 중첩이 돼 있어 어둡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를 보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정이라는 이 클릭을 누르셔가지고 직접 뭐 흑백을 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뀔 거, 검은색이 될 거고요. 직접 조정해서 이거 밝기를 올려버리면 저희가 이제 검은색 상 위에다가 좀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요. 이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페런시한 어떤 그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해주면 하나의 이미지가 일단 다 완성이 돼가지고 요것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태호 차관님이 전달하고 이거 할 거다라는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또 만약에 이제 그 실제로 그러면 이제 요거와 추가적으로 그럼 이태호 차관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워딩을 따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를 이제 이미지를 더 가지고 와서 요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레터박스가 있는데요. 이 레터박스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밑으로 가져오고요. 밑으로 가져오면 다시 또 붙지 않습니까? 붙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색깔이 많이 튀지 않습니까? 색깔이 많이 튀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스포이드를 찍어가지고 요 갈색을 찍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갈색을 좀 짙은 갈색을 찍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태호 차관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여기다 레터박스를 두고요. 실제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호 차관님은 개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요런 어떤 이미지인데 요 너무 긴 말씀도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핵을 실천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카피를 해서 붙여주면 실제로 요 멘트가 다 들어갔는데 이제 글자가 크니까 이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자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좀 정서적인 어떤 걸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고딕 계열보다는 명조 계열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명조 계열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일단 보고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명조 계열은 여기서 이제 고르면 제가 특별히 저거 한 건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명조 계열은 경기 천년 바탕으로 한번 나눔 명조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경기 천년 바탕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됐고 조금 더 몰드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게 갖고 있지만 이렇게 완용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를 실천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고 점을 찍고 컴퓨터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넣어주고 이 부분을 이제 이 레터박스를 또 올려주게 되겠습니다.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얘기했는지를 좀 밝혀주는 게 좋겠지 않습니까?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 이렇게 해주면 전반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사실은 좀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레터를 이렇게 단을 올려가지고 이 레터 박스 말고 요 박스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숨겨버리고요. 그리고 막아주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외교부 로고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 박스가 있었으니까 박스도 하나 가져오고 가려주면 되고 로고 올리면 되고 로고 올리는데 안 보이는 이유는 이게 레이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조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옛날에 내려주면 로고가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 카피를 떠서 죄송합니다. 카피가 아니고 여기 카피를 떠야 되겠죠. 요 자체에 카피가 돼야 됩니다. 여기 카피를 떠서 하나 더 떠오면 이거를 다시 레이어를 이렇게 깔아주면 깔끔해지게 되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그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SNS에 바로 올리면 사람들은 이태호 차관이 교육 현장에서 이런 걸 얘기했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바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일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행사 같은 걸 준비하면 아무래도 포스터 같은 거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같은 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행사의 포스터는 이런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소비자의 관심을 끌면서 이건 좀 전형적인 포스터가 되겠고요. 소비자의 관심을 끌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했다라는 걸 제대로 알려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배경을 제거했던 그 사이트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 이태호 차관님이 아까 했던 사진을 결국은 이렇게 이제 배경을 제거해버립니다. 배경을 제거하면 실제로 배경을 제거해보면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가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렇게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이렇게 앉히면 유튜브 썸네일처럼 실제로 이태호 차관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여기 글자가 있으니까 좀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버리겠습니다. 글자 부분만큼만 드러내버리고 그럼 이태호 차관님이 오셨는데 실제로 크게 이렇게 이분이 이제 크게 뭔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분이 어떤 기조 발언을 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크게 좀 이렇게 중앙에 갖다 놓고요. 이게 이미지 사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감을 주는 방법을 그림자를 아무래도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조정해 주면 되고요. 이 그림자에 관련된 거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입체감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블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블러도 싫다라고 하면 블러를 줄여버리면 테두리가 짙어지고요. 블러를 좀 주면 좀 약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감 있게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게 영문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싫다고 하시면 도형을 가져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해버립니다. 박스 처리를 해서 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쪽에 덮어버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덮어버리는 게 색깔이 튀지 않습니까? 색깔이 튀니까 요거를 아까 했던 것처럼 클릭을 하면 색상을 바꿔준데 이 스포이트 기능으로 여기를 찍어주면 이거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밋밋하니까 또 글자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글자를 넣었고요. 실제로 이태호 차관님이 그 현장에서 기조 발언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사에 이 행사명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이걸 좀 줄여주고요. 기조 발언이라는 걸 좀 줄여주고 행사명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행사명은 요 보도자료에 보면 세계시민교육국제회의라고 되어 있네요. 행사명은 여기서 제5회 요거를 컨트롤 C를 누르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아까 옴니보딕으로 했지 않습니까? 옴니보딕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행간은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위치를 놓으면 조금 뒤로 빼면 자 제5회 세계시민국제회의에서 외교부 이태호 차관님이 기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모습과 그 행한 행사와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포스터를 이렇게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카드뉴스 그 나온 보도자료 바탕으로 한 카드뉴스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유튜브 썸네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행사를 했던 어떤 포스터 관련된 썸네일은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에 계시다 보면 행사 준비 같은 걸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행사 준비용 어떤 그 포스터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 10월달에 한국의 날 행사 같은 걸 많이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템플릿을 찾으면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막걸리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좀 쓸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이미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조금 화면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서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자 요런 그 글자만 바꿔주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한국의 날 행사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다 제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날 행사를 어떤 걸 할 건지를 한번 뭐 제가 제 공간을 한번 봤는데 자 국경일 행사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2일 날. 그래서 이 캐나다 공간인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장면 대사님 축사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카피를 뜨고요. 그 다음에 레터를 박스를 이렇게 이거를 V를 눌러주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글자를 좀 줄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행사 개최합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중앙 정렬을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제목으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일시를 언제 하고 그 다음에 장소 같은 것들을 기본적인 고지사항을 한 14 정도로 해서 위치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좋아했던 옴니보딕 이거는 한 30으로 해주시고 얘는 옴니보딕 50으로 해주시고 일시는 뭐 2020년 10월 2일 장소는 화상 온라인 웨비나 주캐나다 대사관 페이스북 이렇게 정렬은 이렇게 채워주시고 프로그램은 아까 국경일 행사 관련된 장경용 대사님 여기 있는 거를 카피를 뜨면 되겠습니다. 카피를 떠서 C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다 컨트롤 V 가져오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기본적인 것들 다 된 상황이고